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 30대 신용불량자 수가 2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20, 30대 청년 중 신용불량자 수가 23만 명이고요. 전체 신용불량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고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잠재적 신용불량자죠. 돌려막기 중이죠. 5명 중에 1명이 20, 30대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돌려막기 중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최근 3년간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빚에 허덕이게 되었을까?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허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투자 열풍이나 비싸 보이는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비싼 물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탑 티어는 바로 가구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여유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구나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지출했고요. 1티어가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가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에도 수천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죠. 2티어가 집이고요. 3티어가 자동차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계를 구입하신 분들이 참 많았고요. SNS를 위해서 골프를 시작한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명품과 파인 다이닝, 바디 프로필인데요. 인터넷에 잘 보시면 헬스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나 아니면 명품을 소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마카세나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뭐 청담동의 유명한 식당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외에도 1박에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같은 풀 빌라에 가서 사진 찍어서 나만의 SNS를 꾸미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허세플레이션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남들 보기 좋게 자신을 포장하는 현상입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허세플레이션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 호텔 1박에 600만원까지 올랐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허세 1티어 없어서 못 파는 에르메스 구찌 그릇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기간 중 뷰가 좋은 곳은 1박에 최대 600만원인데 방조차 구하기 힘들었고요. 최근까지 유행했던 허세 피라미드 중 1티어인 인테리어 용품, 비싼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사진을 찍어 SNS 올릴 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 같은 경우도 중국은 7만원, 미국은 37만원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입니다. 약 43만원인데요. 미국이나 중국보다 명품을 소비하는 명품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골프 인구가 약 515만 명인데요. 그중 115만 명은 20, 30대에 해당하고요. 국내 골프 인구 5명 중 1명은 청년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특정 물건을 수집하는데 비싼 운동화를 색깔별로 사는 취미로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의 개념이죠. 한정판의 개념이죠.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거죠. 사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놓으면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투자용으로 수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청년들의 통큰 투자 영끌가 비투인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번의 큰 부동산 상승기가 있었는데요. 벼락거지와 영끌족, 오늘이 제일 싸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자 나만의 집을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하면서 무조건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는 가정 속에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30 세대의 신용융자 잔액인데요. 청년들의 빚이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는 2021년인데요. 1년 사이에 무려 89%나 증가했습니다. 집을 사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한 방을 노리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령별 차주의 대출 규모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21년을 정점으로 하락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및 투자 시장 침체 이후 고금리 대출 빚이
청년 세대들에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빚은 올해 기준으로 32조 원을 넘어섰는데 전체 가계 부채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청년 빚에 대한 대안이 있는데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마련한 대안으로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의 이자율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모색하는 제도인데요.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청년 빚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열심히 빚 갚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제도고요. 빚투가 문제인데 왜 세금을 해결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난 기성세대분들은 맨 땅에서 경제신화를 읽은 세대인데요. 빚을 지는 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청년 세대를 보면서 과소비와 경제관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청년 빚이 늘어났는데 대출받아 집을 산 경우보다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올라 대출금을 받은 청년이 많았습니다. 기성세대 시절은 은행 금리가 15에서 25%대로 저축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현재 청년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 투자해서 집을 사자라는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 다세대 주택의 월세 평균은 62만원이고요. 아파트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7배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축이 먼저가 아니라 대출이 갚는 게 우선인데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고요. 금리가 오르자 학자금 대출 이외에도 빚을 낸 청년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개인회생과 파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소득이 높지 않고 집값 상승과 영끌 등 투자 열풍이 겹치면서 빚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끌이 많았던 2021년 당시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난 건 중장년층이고요. 청년들은 빚은 늘었지만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 빚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청년들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에 비해서 빚을 이용했지만 자산 형성을 크게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과감한 투자가 아니면 이 상황을 만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에도 집을 많이 사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 더미를 안고 있잖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도 거지방이 요즘 인기인데요. 갚을 노력은 했으나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금리가 오른다거나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거지방 챌린지나 무지출 챌린지, 카드 대신 현금만 쓰는 현금 챌린지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실업률 또한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속도로 간다면 2024년이면 어떤 일이라도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